네, 안녕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학생부 항목별 점검 팁을 알려드린 대전 대중고등학교 교사 하진수입니다. 음, 우선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하여 공통평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려드린 자료는 2022 건국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대 공동 연구로 한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인데요. 크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나눠집니다. 학업 역량 평가 항목에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탐구력이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각 과목마다 어떻게 성적을 받았는지 수행 평가나 성취도에 따라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요. 학업 태도는 수업에 대한 참여도, 질문에 대한 질문을 통한 열정, 과제 수행 능력들을 평가합니다. 탐구력은 수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학생들이 연계된 질문이나 문제 해결력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알아보자면 학업 성취도 부분은 총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각 교과마다의 성적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행평가 과정에 있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과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과정과 평가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과목별 성취도는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교과 선택과 학생들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도전적으로 학업 활동에 참여하며 직접 성장을 보이는 과정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학업 태도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태도와 의지를 평가합니다. 특히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의지와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새로운 과제를 학습하면서 얼마만큼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학업적인 책임감을 갖고 학습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탐구력이라는 부분은요, 수업 내용과 교과, 기타 탐구 활동을 통해서 연계적인 질문을 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는지를 평가합니다. 특히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를 어떻게 이수했고, 수업 및 독서 활동, 동아리, 자율 활동 등의 교내 탐구 활동에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를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꾸준한 연구와 탐구 역량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로 역량 평가인데요. 이 진로 역량 평가는 총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공, 요즘은 이제 계열이라고 하죠. 무전공 같은 게 좀 많은데요. 계열 관련되는 교과 성취 정도, 그 다음에 계열이나 전공 관련 교과 이수, 그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공 계열, 전공 또는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는요, 종합적인 성취 수준에 대한 적절성과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 대한 성취 비교,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네, 학생들은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된 다양한 진로 탐색과 경험을 평가받는데요.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통해 균형 있는 성장과 다양한 시각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공동체 역량 평가 요소인데요. 공동체 역량 평가 요소는 총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총 네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업과 소통 능력은 단체 또는 학교 활동에서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하는 경험을 보이며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얼마큼 잘 전달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나눔과 배려는 학교 생활 안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눠주고자 하는 태도와 경험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공동체의 발전과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얼마만큼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성실성과 규칙성은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해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평가합니다. 특히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범을 얼마만큼 잘 준수하였는지 준법 정신과 성실함이 이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로 리더십은 학교 및 학급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긍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팀원 간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학생의 공동체에서 동료 간의 관계를 맺고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총 학생부 종합에서 평가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대입제도 공정화 강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입제도 공정화 강화 방안은 2019년 11월 28일 날 공지가 되어 2024년도 대입,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 대입서부터 적용되는데요. 우선 미기재 사항은 방과후 활동과 청소년 단체 활동, 봉사활동 특기 사항과 소논문 기재 사항이 미기재 사항에 해당됩니다. 미반영이라 함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은 가능하나 실제 대입 전형에 반영되지 않는, 제공되지 않는 걸 의미하는데요. 영재 발명 교육 이수나 아니면 자율활동,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나 진로 희망 분야가 이에 해당됩니다. 네, 적용 시기는 2024년도부터 지금 대입서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도 모두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출결 사항은 학생별 수업 일수 기준으로 결석 일수나 지각 조퇴, 결과, 특기 사항들이 기재되는데요. 특히 조퇴나 결과 같은 경우 특이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너무 질병 계열 같은 게 많은 경우는 정량적으로 이거를 감점하지는 않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를 약간은 의심할 수 있는 사항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 사항에서는 학적 변동이나 학교폭력 관련된 사항,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1항 8호와 1항 9호 및 조치 결정 일자가 기록이 됩니다. 출결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성실성과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복적인 결석이나 지각 조퇴 경우에는 특이사항에 이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 한두 번 결석은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급적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질병 등의 그 정확한 사유가 있어서 질병결을 했을 경우는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주 반복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요. 현재 고2 같은 경우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으로 나눠지고요. 고1 학생 같은 경우는 자율, 자치, 동아리, 진로 활동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봉사 활동 같은 경우는 현재 고1 학생입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각 영역과 연계하여 기록되어집니다. 먼저 자율활동 관련돼서 말씀드린데요. 이 자율활동은 학교 생활에서의 성실성, 적극성, 리더십, 공동체 의식과 같은 인성과 태도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또한 지원 학교에 요구되는 활동이 있다면 전공 적합성 또는 계열 적합성에 판단하는 유용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을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활동할지를 좀 고민해 보고 수동적으로 참여하기, 단순하게 학교 생활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좀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의 개별적 노력과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평소 개인 활동이나 아니면 성취 결과,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있어서 협동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그런 모습들을 평소 기록을 잘 남겨두어서 담임 선생님 또는 해당 선생님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이 생활기록부에 잘 기록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동아리 활동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같은 취미나 특히 재능들을 가진 학생들끼리 모여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학교 교육에 의해 정규 교육과정 내 동아리 활동 내에서의 동아리명과 이수시간 특기사항은 기재가 되고요. 동아리 활동 영역에서는 참여도나 협력도, 열성, 그다음에 특별한 활동에 대한 실적 등을 기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교 개입 없이 학교 내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한 자율탐구 활동들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의 가장 중요한 팁은 지속성과 진정성, 우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역량을 갖추고 동아리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열정을 보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현재 고2, 고3 학생들만 기록이 되는데요. 봉사활동 실적이 입력이 됩니다. 학교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교회 활동 기록이 되지 않고요. 또한 개인적인 봉사활동도 대입 제공에
여부에는 미제공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봉사활동인데요. 단순하게 환경정화 활동보다는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학기 초 해당 선생님과 함께 하여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수록 하여야 합니다. 봉사활동의 가장 중요한 팁은 어떤 대가나 목적을 바라고 하지 않고요. 자발적 의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교 교육과정 내 의거한 활동이 진행되어야 되고요. 다양한 교내 봉사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에 맞고 성실하게 임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진로 활동은 개인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인데요. 진로 활동의 특기사항은 학생의 자질이나 학생들이 수행한 노력, 활동, 그다음에 특기 및 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이나 결과, 학생 및 학부모와 진로 상담을 한 결과,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와 변화, 학급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 교과 담당교사, 진로 전담교사들의 상담 및 관찰 평가 내용이 기록 가능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인데요. 고 2, 3 같은 경우는 과목별 단위수나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석차, 등급,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기재되는 반면 고1 같은 경우는 모든 교과에서 특이한 몇몇 교과를 빼고 모든 교과,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교과에서는 석차 등급이 표기되고요. 소수 인원 같은 경우는 13명에서 6명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성취도별 분표 비율에서 모든 보통 교과로 확대됐다는 것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이제 개정교육과정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거는 현재 고1 학생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2015 교육과정 에서는 무엇보다 그 교과 수업이 16단위의 자율교육활동 편성 한 차시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수업이 이 과정이 수업 유연화 과정으로 운영돼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했는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교과별 이수 단위가 192학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업 유연화 주관에 따른 학교 자율적인 교육 활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학점당 16회 이후 진행되는 각종 교육 활동에 대해서 학교 교육 계획으로 수립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수립된 교과 활동은 해당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 자치, 자율, 진로 활동 등에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형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일반 진로, 융합, 선택 모두 석차 등급 5등급제가 표시됩니다. 또한 과학계열 전문 교과에서도 석차 등급이 표시됩니다. 그에 반해 사회과학 계열 융합 선택 과목 및 과학 탐구 실험 과목은 석차 등급은 표시되지 않는데요. 또한 이제 최소 인원 기준도 기존의 14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들며 석차 등급 미표준 기준 역시 13명 이하에서 5명 이하로 줄어들어 석차 등급 대신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 교육 학습 발달 상황에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진로 선택 교과에서만 표기되었던 것이 모든 보통 교과로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진로에 맞는 교과 선택 및 교육과정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진로에 맞는 교과 선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 강화를 시킬 수 있고요. 학교마다 있는 교육과정 또는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이나 아니면 고교대학 연계하는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나 과정들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모든 보통 교과로 확대되어 진로에 맞는 교과 선택과 교육과정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요. 교과 세부 사항 및 특기사항에는 교과 활동에 대한 탐구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교과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했는지, 모든 활동을 통해서 협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보였는지,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수행 평가를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전공 적합성 또는 계열 적합성을 통해서 심층적인 이해나 탐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행동 특성 및 발달 사항의 활용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 선생님이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학습이나 행동 및 인성, 학교 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 및 평가에 따른 누가 기록을 다양하게 기록을 해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성장과 변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을 해줍니다. 이 때문에 평소 생활에 있어서 나눔과 배려, 협력을 실천한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활동과 학급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눔, 배려, 성실,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포트폴리오나 워크북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돼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학생 여러분, 고등학교 3년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전공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